안녕하십니까. 시리기능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무기, 멋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북한 해안포. 북한의 해안포가 러시아군 주력 야포가 됐다고? 자, 소련의 M46 130mm 평사포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력 화포가 됐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는 러시아군의 야포들입니다. 기차에 실려가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라고 정은이가 생각을 하죠. 정은이는 포병 전문가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보면 한눈에 탁 이거 뭔데? 라고 알아야 포병 전문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북한 정부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다 라고 선전을 하겠죠. 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전선으로 실려가고 있는 야포들인데 보시다시피 계림포죠. 계림포인데 김정은이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그 말은 북한이 쓰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낯익은 야포의 정체는 북한군이 서해에서 이 주력 해안포로 쓰고 있는 M46 이 130mm 평사포예요.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바로 이 포가 130mm 평사포인데 기차에 실려가던 그 야포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또 러시아 이전에 소련은 이 야포를 1960년대부터 퇴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70년 이후로는 다 퇴역을 했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싣고 왔냐? 그러면 이 포의 또 연역은 또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자, 제2차 대전 끝났죠.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포병 현대화에 나선 소련군인데요. 1946년 이제 냉전에 대비해서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포병 현대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 러시아군이 이 대구경 화포로는 152mm, 소련군이죠. 152mm M1937 이 야포를 썼고, 또 이제 이 소구경 화포로는 122mm M1931 이걸 썼는데 M1931 이거 위력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거 좀 센 걸로 바꾸자. 그리고 사격 속도 등등 더 현대화시키자 해서 이 152mm는 이견 없이 이제 갖고 122mm 가지고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했는데 의외로 야, 이게 좋다라고 해서 뭐가 탁 대두된 겁니다. 바로 이 스코리급 구축함이라고 소련이 만든 군함에 있는 함포예요. 앞에도 함포, 뒤에도 함포. 이때가 미국으로 치면 기어링급하고 다 비슷한 세대죠. 그래서 2연장 쌍열포예요. 쌍열포가 양쪽으로 앞뒤로 하나씩 있는데 이 130mm 함포의 포를 한 문 떼내서 단장포로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하자. 왜냐, 이게 사격 속도도 높고 또 멀리 날아간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소련 구축함들은 뭐 지금이야 뭐 구축함에서도 한 20km씩 쏘고 하지만은 이때는 가시거리 내에서 눈에 보이는 데서 그냥 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수평선 자체가 30km가 넘으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쏘니까 뭐 딱히 곡사해서 뭐 사표를 만들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평사포로, 포구 속도가 아주 빠른 평사포로 만든 함포예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 소련군 장사정포로 활용했던 이 M46인데 스펙을 보면 총 중량이 7.7톤이에요. 무겁죠. 구경은 130mm, 55 구경장 화포인데 이 탄약은 이 130mm 구경 지름에, 그리고 길이는 845mm, 좀 크죠. 그리고 8명이 운영을 합니다. 고각은 이 마이너스 2.5도, 그리고 최고 많이 들었을 때 45도. 그런데 곡사포 같은 경우에 우리 K9도 그렇고 뭐 우리 견인포도 그렇고 60도, 70도씩 들어요. 그런데 이건 45도까지밖에 못 듭니다. 기본적으로 평사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고각으로 곡사 사격은 못해요. 그래서 사거리는 기본탄을 썼을 때 최대 27km까지 쏘고 BB탄을 썼을 때 38km까지 쏘는 장사정포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장사정포로 썼고 분당 발사 속도는 최대 8발 쏠 수 있는데 지속으로는 5발 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소련은 이걸 51년도부터 71년도까지
20년간 생산했고 소련군에서는 60년대에 다 퇴역했어요. 그럼 71년도까지 생산한 건 뭐냐? 이거 이제 중동이나 뭐 이런 데 팔아먹은 겁니다. 소련군에 배치한 건 아니고. 그래서 소련군에서는 잠시 동안만 10여 년만 소련군 주력 장사정포로 쓰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신속하게 60년대 전부 다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방 측 정보기관의 관측으로는 한 600문 정도 치장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0년대에 다 퇴역했다. 그게 지금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빛의 속도로 퇴역을 했을까? 우리 한국의 M101 포 1944년 만든 거 그거 아직도 지금 쓰고 있는데 또 지금 트럭에 얹어서 쓰고 있는데 풍익으로. 근데 얘들은 왜 이렇게 빨리 퇴역했을까? 도저히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30mm 포탄의 중량이 33.4kg. 그런데 작용량이 3.67kg. 그런데 122mm는 포탄 중량이 21.7kg. 그러니까 60%, 뭐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죠. 작용량은 3.675kg. 똑같죠? 여기는 3.67kg, 여기는 3.675kg. 똑같은 겁니다. 무게는 122mm가 무게는 3분의 2에 불과한데 위력은 똑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무겁고 이런 걸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무거우니까 휴행탄수 그리고 뭐 탄 집어넣는데 힘들고 많이 가져다닐 수 없고 또 덩치가 크니까 이 하나의 어떤 보급 트럭에 적재량이 또 더 적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포구 초속을 아주 빠르게 하는 한포 출신이다 보니까 이 포신에 주는 압력이 부담이 좀 크죠. 그래서 포신도 빨리 손상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122mm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소련군의 목록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600문 정도 치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명중률 형편없죠. 왜? 기본적으로 평사포로 만들었다 보니까 이걸 곡사로 쏘면 명중률이 담보가 안 돼요. 그냥 뭐 이거는 뭐 제압 사격 정도라면 몰라도 뭐 어떻게 정밀 타격하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위력도 어정쩡하죠. 보급은 더 어정쩡하죠. 왜 보급이 어정쩡하냐?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는 포가 100mm 포. 그것도 뭐 아주 오래된 거 지금 끌고 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mm 포. 그리고 155mm 포는 두 종류를 쓰고 있어요. TS5 자주포 계열의 155mm, 152mm, 그리고 TS19 자주포 계열의 152mm 해서 152mm는 두 종류. 거기다가 170mm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130mm까지 또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포탄 공급은 다 어떡하냐? 그래도 포가 없으니까 122mm, 152mm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재생해서 갖고 올 게 없어. 포신도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거라도 갖고 와. 보급이야 뭐 힘들면 보급하는 놈들이 힘들지 내가 힘드냐 일단 갖고 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화력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60년대 전량 퇴역한 걸 지금 끄집어내서 기름칠하고 녹제거하고 끌고 오는 건데 그러면 포탄 어디 갔냐? 포탄은 없겠죠. 60년대 퇴역했으면 지금 퇴역한 지 60년, 55년 뭐 이 정도 됐을 텐데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있죠. 포탄이. 그 포탄이 사용하지도 않는 포탄을 그 비싼 돈 들여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겠죠. 소련 그리고 이후에 소련 말년에 그리고 러시아 이 개국 한 10년 동안 완전히 그냥 경제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 돈 없는데 쓰지도 않는 포탄 그거 한 10만 원, 20만 원 들여서 우리 돈으로 지금 물가로 개량해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쓰는 거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중동 지역에 130mm 이란 같은 거 130mm 포탄 쓰는 나라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 있죠. 북한 아주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아주 좋은 가격에 갖다 주는 겁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너무 좋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간 러시아 포병의 현 주소가 바로 이 M46 130mm 병사포다. 이 놈이 전장에 등장한 것은 거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쥐어짜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최후의 방울이다라는 겁니다. 600문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저희 국방TV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을 계속 브리핑해 드리는 것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요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포병 화포를 제거하는 파괴하는 수량이 하루에 40문에서 많을 때는 60문까지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600문 이거 가면 뭐 얘만 다 제거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면 이것도 바닥이 나겠죠. 600문이 끝이니까. 그러면 이것까지 바닥 나면 더 이상 포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생산하는 포밖에 없다라는 건데 신규 생산이 쉽습니까? 빨리 나옵니까? 아니죠. 전차도 지금 신규 생산이 월 열 몇 대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포신을 가공해야 되는데 그 포신 가공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올 가을이 되면 러시아의 포병 화력은 정말 이게 무슨 전쟁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병 화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인이 결정적 사인이 바로 이놈들이 대거 전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최후의 마지막 짜낸 마지막 방울 130mm M46 러시아 화포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